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나는 노력을 하고 열정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아무 성과도 없이 성장도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해봤는데 다 안 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 결국에는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혹은 그거 나 해봤는데 안 돼. 너도 안 될 거야. 자기를 제한하거나 남을 제한하게 돼버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몽골 시간으로 2019년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2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고요. 저는 아직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좀 전까지 여기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들에게 시간 관리나 이런 바인더 사용법에 대해서 좀 코칭을 해드렸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몽골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렇게 자기 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세수하고 왔고 저는 이제 다 씻고 왔는데 자기 전에 이거 찍고 바로 자려고요.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기 개발 중독에 빠지신 분들. 저는 2015년도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시간 낭비도 많이 했었고 돈도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그 지금 사고 싶은 걸 위해서 많이 썼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친구들을 계속 만나려고 했었어요. 심심한 거는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뭐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때와 같이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낭비했던 이유는 그 상황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었던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워서 TV 보고 시간 낭비하고 목적 없이 보내는 게 저에겐 행복이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시간 관리를 하고 누구보다도 타이트하게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살지만 지금은 이건 역시 저에게 행복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과외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는 해보진 않았지만 시험 감독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과외 아르바이트, 수학 영어를 했었는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는 게 제 기쁨이었어요. 제가 카드 명세서를 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것들을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근데 편의점 밥 먹는데 몇천 원, 몇만 원씩 이런 것들이 자잘자잘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걸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를 자주 만났던 거. 친구를 자주 만났던 것도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행복을 느끼고 제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친구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을 거의 잘 만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제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시간을 절제하고 제가 충전하고 무언가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제가 힐링이 되고 심심하지가 않고 위로가 되고 위안을 얻고 하는 것들, 예전과 정반대 행동이지만 이유와 목적은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기계발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이 목적을 보진 않고 이 수단만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행복을 선택을 했지만 예전에는 시간을 낭비했었고 지금은 시간을 통제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남을 베풀고 섬기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는 돈을 기준 없이 마구마구 썼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을 돕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 돈을 아껴서 써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개발에서도 이 목적,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행동으로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를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하고 있어, 이거를 판단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자기 개발은 단순히 빛 좋은 개살구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책을 읽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어떻게 성장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없이 그냥 책을 열심히 읽고 줄 그어가면서 스티커 붙여가면서 책을 읽는다면 그 행위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거, 내가 열심히 기록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날 그날 하루를 보면 물론 시간을 낭비했을 때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사는 거죠. 하지만 이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이유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건데, 이 목적과 목표가 없이 단순히 이 행위 자체에 중심을 둬서 제자리 걸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릿이라는 책이 2016년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아마 책을 좀 읽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읽었을 거예요. Grit is passion and perseverance. 발음이 좋진 않지만 테드에서 그 안젤라 더쿠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릿은 열정과 끈기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그릿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테드 영상이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한번 꼭 봐보세요. 그 테드 영상에는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뭐 보험을 하는 사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 퀴즈 맞추는 대회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육군 사관학교, 이런 집단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이거를 붙잡고 어떤 사람들이 끈질기게 성장하고 성공을 하는지, 더 많은 성과를 얻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IQ도 아니었고 외모도 아니었고 학력도 아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었는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이 그릿이라는 거였대요. 심리학 용어인데 이 그릿이 정말로 깊게 박힌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심적 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적 표상이라는 거는 우리들 한국말로 이제 옮겨져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눈을 감고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 내가 1년 뒤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뒤 이 일을 달성했을 때, 이 목표를 성취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돈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야. 이런 구체적인 심적 표상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심적 표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앞에 단기적인 실패와 넘어짐과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넘어짐조차 자신에게는 성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자기계발 중독에 빠지신 분들, 이 심적 표상이 자기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꿈을 꾸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고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봐요. 이거를 왜 하세요? 무엇을 얻고자 하세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이라도 읽고 강의라도 듣고 시간 관리라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정말로 좋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첫 발을 띄었는데 내가 띵걸음질을 시작했는데 띵걸음질을 시작하고 5분, 10분이 지나서도 어디로 뛰어가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5km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먼저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5km를 뛰기 위해서 올림픽 공원을 뛸지 석촌호수까지 뛰어가서 한 바퀴를 돌지 이거는 뛰고 나서 정해도 상관없어요. 네, 하지만 제가 5km를 뛴다고 집 밖을 나섰는데 5분, 10분을 뛰어도 목적이 없이 계속 뛴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성과나 성장이 없이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면에 있는 가치로부터 시작된 심적 표상이 없이 자기 개발을 지속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나는 노력을 하고 열정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아무 성과도 없이 성장도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해봤는데 다 안 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 결국에는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혹은 그거 나 해봤는데 안 돼. 너도 안 될 거야. 자기를 제한하거나 남을 제한하게 돼버려요. 저는 2015년도 3월에 책과 바인더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건요. 그때도 만났고 그 이후에도 만났고 계속 지금까지 새롭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모아두었던 돈, 경영학, 저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을 했는데 경영학 석사를 준비했었어요. 군대에서 ROTC 장교로 있으면서 경영학 석사를 준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임원까지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확 바뀌었어요. 독서와 바인더를 통해서 시간 관리야 목표 관리, 기록 관리, 지식 관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공부, 내가 정말 필요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들어놨던 적금들을 다 깨고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2015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 개발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잖아요. 15년 3월, 4월이었으니까 16년 4월, 17년, 18년, 19월 4년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아직 만 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은 교육에서 같이 교육을 들으면서 성장하신 분들도 있고 계속 인연이 돼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한 분들의 공통점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을 보면 이 마음속의 심적 표상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가치인지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심적 표상이 저는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에 저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하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그랬을 때 이게 남들이 선택하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선택한 심적 표상이라면 나의 내적 이미지라면 이걸 이루려고 나아가는 도중에 이 가치보다 아니 이 목표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1억이라는 돈 디지털 노마드라는 활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 있고 난 정말 이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반드시 이뤄내더라고요. 비록 그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이 있고 좌절을 하더라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까지 다다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자기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군대에서 자살 충동도 오랫동안 느꼈었고, 제가 그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말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간절히 무언가를 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영하 30도가 되는 겨울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할 정도로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구나,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가치적으로 사랑, 믿음, 소망, 그리고 나는 베품, 섬김, 그리고 희망을 주고 싶다,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들을 세우면서 이걸 기반으로 목표를 세우고 심적 표상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걸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과 같은 교육을 듣고 많은 돈을 비슷하게 투자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제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어떤 분들은 다시 그 전보다 더 후퇴해버리고, 이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 와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이 선교사님 댁이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저를 10년 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를 담당하셨고, 그때 저희와 청년부 생활을 같이 함께 하시고 바로 이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여기에서 계속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지금처럼 지식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어떠한 꿈도 없었어요. 사실 꿈은 있었죠. 대기업을 가겠다는 꿈. 왜냐면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계공학과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꿈들은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 진짜로 진정으로 원하는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군대를, 저는 면제 사유가 있거든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군대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군대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어떻게 이겨낼지 결정할 때,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ROTC도 했고 대기업 갈 스펙을 준비했지만 그 길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 이런 순간의 순간들마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이 가치를 원하는지, 이 길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묻고 다짐했어요. 그걸로부터 제 신적 표상이 정해지고 그려지니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재작년, 작년, 올해도 여전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가 이랴시네, 이런 찬양을 듣고 가사를 묵상하면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좁은 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경제적 상황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여전히 바닥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목표로 했던 경제적 수준, 아니면 관계적인 부분, 제가 꿈꿔왔던 것들을 점점 이루고 있는데 제 가치나 제 심적 표상은 그 이상에 있기 때문에 전 여전히 갈망하면서 나아가요. 그 지향점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하더라도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 내가 아무리 큰 유혹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 물론 내가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굶주리고 있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가치만을 쫓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이 다져지고 영위가 된다면 이것만 만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태어나서 내 인생 나밖에 살 수 없는데 어떤 가치를 이루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지, 그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묘비명에 어떻게 적혀지길 원하는가? 어떻게 적혀지길 원하세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는 그 한 문장을 적고 싶거든요. 제가 뭐 묘비명에 제 이름만 적힐지 이런 한 문장이 적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제 묘비명을 적는다면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적고 싶고, 그 한 문장은 제 삶으로 증명해낼 거예요. 제가 이루고자 했던 가치, 제가 바라고자 했던 모습들, 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거, 이렇게 향기롭게 살아냈던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저는 살아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가치, 목적, 그리고 내 평생의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정할 수 있는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계발의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계발 중독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진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간절함을 느끼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런 과정들은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 맛, 그 내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이 동그라미 안, 우물 안에 갇힌 게 아니고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더 섬기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코칭하거나 강의할 때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이나 뭐 포스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몽골 시간으로 2시 24분이네요. 이제 저는 자야 되는데, 이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말을 하기까지 지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제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저처럼 저도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설 뻔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하나 올라왔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실패에 더 많이 중독이 돼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난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코끼리가 어렸을 때 묶인 그 밧줄의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코끼리가 커서도 이 반경 그대로 안에 있는다고 해요. 그 밧줄, 말뚝 다 뽑아낼 힘이 있지만, 이 영상의 내용 잘 기억하셔가지고 왜 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는가, 어떻게 나는 이거를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쫓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거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같이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뜨심 TV라고 정했는데, 뜨심이라는 말은 뜨거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스스로 장뜨심이라고도 하거든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장재훈이라는 말로.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뜨심 구독자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저랑 같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